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위생사 국가시험 대비 위생곤충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충학에 대한 시험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주의사항 이런 것들은 OT를 참고하시고 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생곤충학은 여기 제목을 위생곤충학, 곤충학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곤충에 관한 걸 하는 거예요. 그럼 위생이라 그랬으니까 위생은 누구를 뜻하는 거냐? 우리한테, 인간한테 우리를 물어뜯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질병을 유발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OT 때 얘기했다시피 과목이 공중보건학도 곤충학에 들어가고 곤충학이 또 공중보건에 들어간다 이랬던 거죠. 그래서 많이 했던 거예요. 파리가 옮기는 질병이 어떤 것이고 모기가 옮기는 질병이 어떤 것이고 전파에서 보게 되면 직접 전파, 간접 전파가 거기 보게 되면 곤충학이 돼 있죠.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596페이지 위생곤충학 4장 보게 되면 서론에서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을 보게 되면 정의가 있고 두 번째는 발달사가 있죠. 우리가 곤충학이 어떻게 발달됐나, 이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질병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전파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 곤충이 가해하는 거, 인간을 가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충이 쉽게 있다. 곤충의 여러 가지 특징이, 곤충이라는 정의가 있거든요. 곤충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인데 두부라 그래요. 두부가 있어야 되고 흉부가 있어야 돼요. 그럼 사람으로 말하면 이 가슴이에요. 있고 그 다음에 복부, 우리 사람으로 보면 배를 뜻하는데 곤충은 배가 있어야 된다 해서 이랬죠. 그런데 사람을 우리가 배 그러지만 곤충에선 복부 그래요. 그리고 가슴에는 전용이 있고 중용이 있고 후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 할 거예요. 그리고 전용에 있는 것은 앞다리, 중간에 있는 건 중간다리, 뒤에 있는 거는 우리가 후용에 있는 것은 뒷다리, 이런 것들이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원통이라는 거거든요. 원통이라는 걸 이따 얘기할 건데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머리가 있고 두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슴이 있고, 사람으로 말하면 이것을 가슴인데 흉부라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곤충의 정의를 이제 할 건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각인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따 그림도 비춰줄 거예요. 그럼 두부가 있고 흉부가 있고 이렇게 복부가 있는데 복부가 이렇게 쉽게 팔이나 목을 잡아보다 보게 되면 원통으로 됐죠. 이렇게 원통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곤충의 정의예요. 그래서 필기에서도 나지만 실기에서도 잘 나는데 실기 가면 이제 이런 걸 놓고 나서 여기다 찾는 거예요. 그러면 흉부에는 여기 이제 여기가 전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간흉이고 그 다음에 전용, 중용, 후용인데 전용에는 앞다리, 그 다음에 중용에는 뭐가 있어요? 뒷다리, 아니 중간다리. 후용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뒷다리 해가지고 3개가 있는데 세 쌍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6개가 된다는 거죠. 이런 걸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우리를 물어서 또는 간접적으로 질병을 유발하는 이것을 할 것이고, 한 장 넘어가서 보세요. 한 장 넘어가서 보게 되면 곤충이 매개하는 질병인데 이것은 공중병원에 다 했단 말이에요. 그 중복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중복되는 것들, 이제 이쪽에선 조금 많이 했다가 이쪽에서 이제 중복되니까 조금 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곤충에서 또 불쾌곤충이라는 게 있어요. 불쾌하다는 것은 영어로 뉴슨스 그래요. 그럼 뉴슨스의 대표적인 것이 깔딱구인데, 깔딱구는 어떤 다리가 거인같이 생긴 건데 필기 시간이지만 지금 우리가 실기랑 겸해지는 거에서 우리가 보면 이따 그림도 보여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정의를 보자고요. 596페이지 곤충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곤충은 위생곤충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를 물어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질병을 유발하거나 이거예요. 첫 번째 위생곤충이라는 것은 그저 끝에 직접 이게 물어뜯는 거죠. 간접 우리가 질병을 옮기는 거죠. 파리 같은 경우는 똥에다가 균을 묻혀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소화기를 전파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간접이 될 수가 있겠죠. 간접적으로 인간에게 우리가 보게 되면 건강에 해친다는 것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거나 또는 우리가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지요. 이게 뉴슨스거든요. 질병을 옮기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건강을 해치는 거지만 스트레스 받게 하면 이것도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건강에 해치는 것들을 다 뭐라 그런다고요? 위생곤충 그런다 이 소리죠. 그런데 우리가 곤충하게 되면 정의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됐다 그랬었어요? 일단 머리가 있어야 돼, 두부. 그런 다음에 흉부가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복부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각인시키기 위해서 여기는 실기 필기가 겸해지는 거라 그랬으니까 이론 시간이지만 내가 그림 그리는 것들을 거기에다가 본인이 이제 이거를 숙제해야 되잖아요. 잘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잘 그려놔 보세요.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다 필기 때 할 건데 실기 때 할 건데 필기에서도 한번 보여줄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아까 그렸던 것이 본인이 한번 그려보는 것과 보고 나서 보는 거는 여기 보는 건 틀려요. 이 곤충 같은 경우는 전자칠판을 가져갈 거예요. 근데 지금 이론 수업이기 때문에 여기다 뭐 쓰고 이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자칠판 안 쓰는 거고 지금 빔 프로젝터 쓰는 건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것이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두부예요. 사람으로 하면 머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어떤 거냐 그러면
곤충의 정의에서 요것이 일명 어떤 걸 뜻하는 거냐 그러면 흉부예요. 여기 그래서 요렇게 쓴 것이 두부고 요렇게 여기까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흉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부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반드시 있어야지만 곤충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161페이지인가 어디 가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흉부에는 사람으로 말하면 가슴인데 전용이 있죠. 전용. 우리 말하면 전가슴, 중간가슴 이렇다고 보면 돼요. 전용이 있겠고 중용이 있겠고 후용이 있는데 이걸 잘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곤충이라는 반드시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죠. 그럼 전용에는 앞다리가 있어. 이렇게 앞다리가 있죠. 다리가 한 쌍, 두 쌍, 세 쌍 있는데 그럼 이게 원통이기 때문에 이게 원통이니까 쉽게 우리 왜 저기 기름 유조차 있잖아요. 유조차 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원통으로 됐다는 이렇게 네모반 뜻한 게 아니죠.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머리통이고 이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흉부라는 거죠. 흉부. 사람으로 말하면 가슴이고 근데 여기 전가슴, 그 다음에 중간가슴, 후용. 그러니까 전용, 중용, 후용이 있어요. 이거를 알아야지만이 벼룩을 안단 말이에요. 벼룩에는 이따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왜 14세기 중반에 1347부터 1348년까지 이것도 1134라는 게 더 쉽다 그랬었지요. 그런데 이걸 연도를 정확히 외우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14세기 중반이죠. 1347부터 1348년까지 공중보건에서 얘기했잖아요. 중세 때 우리가 징기스칸이 동방인이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이 되는데 옛날에 이제 중국이라고 그러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이제 몽골인이었었는데 유럽을 정벌하면서 패스트를 옮겼죠. 옮겼을 때 4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죽였기 때문에 공중보건학에서도 이게 검역 대상을 만들게 한 근원이 되고 여기서도 나요. 뭐라 그러냐면 인류 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던 질병자자라. 그러면 어떤 거겠어요? 패스트예요. 근데 그 패스트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곤충은 다 벼룩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모양이 그 다음 파리도 이렇고 모기도 이렇고 한번 잡아보라니까 그러면 벼룩은 지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안 보일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주위에 없기 때문에. 근데 파리를 잡아보거나 우리가 모기를 잡아보거나 바퀴를 잡아봐도 다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리가 항상 뭐가 된다고? 새쌍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 이게 앞다리에 있으니까 앞 전용에 있으니까 앞다리, 중간에 있으니까 뭐가 돼요? 중간다리, 뒤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뒷다리. 이렇다 이 소리죠.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따가 내가 또 그리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벼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머리통이라 그랬지요. 근데 여기에 협질치라는 게 있어요. 질치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찬빛같이 생긴 거예요. 요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벼룩의 종류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 요게 전용이라 그랬잖아요. 전용에 우리는 벼룩 같은 경우에는 전용 질치가 있어요. 전용에 붙어있기 때문에 질치가 일명 찬빛같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찬빛 이렇게 있죠. 또는 찬빛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찬빛을 여기 있는 학생들은 아는지 모르지만 이가 있었잖아요. 발진디푸스를 옮기는 이가 우리 때는 많았었는데 60, 70년대는 많았었는데 지금 학생들은 위생적으로 자랐기 때문에 못 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뭐 초등학교 때 이가 유행을 해가지고 찬빛을 봤을 수도 있는데 그때 뭐가 되냐 그러면 그 모양이 질치라 같다고 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둥이 밑에 눈 밑에 있는 요것을 협질치가 있느냐 없느냐 벼룩 얘기했을 때 그런 다음에 또 뭐가 되냐 그러면 여기 전용에 질치가 있거든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곤충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벼룩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몸에 100배를 떼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내가 한 번 했었지요. 이렇게 다리가 넓적다리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사람으로 말하면 내가 육상 선수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넓적다리 같이 이렇게 아주 두껍고 이거 여기가 이제 이렇게 가늘어지는 거 넓적다리가 두꺼운 걸 이렇게 한 장을 떼어놔요. 그럼 도대체 저게 뭐야?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OT 때 얘기했다시피 필기가 기본이 돼야지만이 넓적다리가 가장 근데 여기서 넓적다리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또 필기에서도 하지만 실기에서 할 건데 이것이 사람으로 말하면 넓적다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발달이 잘 돼 있어요. 이 다리 한 짝 떼어다 놓으면 이것은 어떤 곤충 찾는 거냐 그러면 벼룩 찾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그랬어요. 실기는 우리가 필기가 기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쉽다. 그런데 필기는 어려웠다. 이런 학생들은 필기를 그냥 암기만 했던 거예요. 암기만 하면 실기는 몰라요. 특징을 모른다 이 소리죠. 그래서 필기는 이 사람이 가르치고 실기는 이렇게 가르치면 이게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답만 갖다 찍고 넘어가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러면 금방은 외울 수가 있겠지만 뭐 뒤돌았으면 잊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전용이 어떤 것이고 중용이 어떤 것이고 후용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곤충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리도 몇 쌍? 두 쌍이에요? 세 쌍이에요? 세 쌍이에요. 그럼 이제 이것이
이것이 우리가 곤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미강도예요. 거미강의 대표적인 것이 진드기거든요. 우리가 뭐 털진드기가 옮기는 양충병도 있겠고, 그 다음에 요즘은 작은 소 참지기가 옮기는 SFTS 이것도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그거 와서 할 건데, 이런 것들은 또 이게 곤충강이 아니기 때문에 틀려요. 곤충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복부가 있잖아요. 사람으로 말하면 페다이솔이죠. 이런 게 곤충이에요. 지금 얘기한 게 이거라고. 그래서 볼 수 있겠죠. 나중에 이제 기문도 얘기를 할 것이고, 이게 실기 가서도 또 한 번 나오고 필기에서도 그 뒷장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의를 보고 나서 곤충이 어떻게 생겼나 하면 쉽게 본인들이 각인하라고, 아 팔이구나, 또는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모기구나. 요즘 모기만이 극성을 부리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말라리아 모기는 말라리아를 옮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노펠라스 속이 중국 얼룩 날개 모기인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 얼룩 날개 모기 이꼴 말라리아 모기 이꼴 학질 모기 똑같은 거예요. 또는 옛날 말로 말하면 하루거리 그러거든요. 하루 열 나고 하루 열 안 나고 이렇다 이 소리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기 알의 특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본 내음을 옮기는 것은 큐렉스 트리테르핀쿠스 해가지고, 큐렉스는 진모기 속인데 이거의 유충과 그 다음에 성충은 행태가 말라리아 모기랑 반대가 돼요. 이런 것들을 설명할 거예요. 그럼 정의는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그 글을 읽었지만 이런 모양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문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할 것이고, 이게 일반적인 곤충의 행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통으로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반이 딱 나눠졌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알겠지만 숨구멍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고, 그럼 이제 곤충은 좌우가 대칭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기 같은 경우에 잡아보게 되면 흔하잖아요. 딱 원통이면서 양쪽이 딱 나눠져 있죠.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정의를 받고 발달사 보세요. 발달사는 양가를 1번부터 6번째까지 있는데, 말라리아는 어떻게 해서 옮겨지고 패스트는 어떻게 옮겨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양가로 3번째죠. 시몬드가 그런 거 영어로 됐지만 내가 지금 읽어주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한글로 쓰면 더 쉽게 외워진단 말이에요. 시몬드가 일명 뭘 얘기했냐 그러면 그 인류의 4분의 1을 죽였다, 또는 3분의 1을 죽인 흑사병 이꼴 패스트 중요합시켜 드시고, 시몬드라는 사람은 흑사병의 전파를 얘기한 거예요. 입증을 한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아까 이제 요거를 이제 지우기 전에 보게 되면 요거도 알 수 있겠죠. 곤충에서 요거 이제 전용이 아니 머리통이 어떤 것이고, 이걸 내 손만 크게 나오니까 이거 머리통이 두부죠? 두부 있잖아요. 흉부 있고 그 다음 복부 있죠. 본인들 책에도 있다가 나중에 체크를 하라 그럴 거예요. 요걸 이제 특징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시몬드라는 사람은 흑사병의 전파를 입증했단 말이에요. 그럼 중요 피시하라 그랬는데, 이때 흑사병을 전파한 그 벼룩은 일명 열대 벼룩이에요. 열대지벼룩 그러는데, 거기에서 중요 피시해 두시고, 인류에서 우리가 패스트 옆에다가 앞에서 공중보건 중세 때 유럽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다 이렇게 공중보건하게 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인류가 지구상에 온 이래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던 일명 질병 찾아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흑사병 이꼴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패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중보건학에서 일단 왜 흑사병이라 그랬느냐, 선패스트가 일명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선패스트가 있고 폐패스트가 있는데, 선패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세혈관이 이렇게 터져서 새카맣게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이런 장면들이 있는 것이 그거를 갖다 배경을 했다는 거죠. 이런 걸 뜻하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에 벼룩에는 여러 가지 벼룩이 있어요. 개벼룩도 있고, 웃기지 않아요? 개벼룩 이꼴 고양이 벼룩. 그런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유럽 벼룩, 또는 우리가 보게 되면 장님 벼룩이 있어요. 그럼 장님은 앞을 봐야 못 봐요? 못 보지요. 그럼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눈에 붙어있는 협절치가 어디로 갔느냐? 그럼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눈을 감았다는 거죠. 이런 걸 연상을 하면 금방 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열대 주벼룩 같은 경우에는 뭐를 가장 많이 옮겼었냐 그러면 벼룩들이 이제 많이 관여했어요. 근데 우리는 가장 많이 찾는 것이 패스트로 옮기는데 가장 많이 한 벼룩 찾아라 그러면 열대 주벼룩이에요. 그냥 벼룩이 아니고 벼룩의 특징이 있다니까. 근데 열대 주벼룩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한번 써놔보세요. 열대 주벼룩은 무줄치예요. 무줄치라고. 줄치. 아까 내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요거 이제 지우면 줄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벼룩이 나눠진다 그랬죠. 무줄치란 말이에요. 줄치라는 것이 어떤 거냐 그러면 빛 같은 모양이에요. 근데 무줄치다 이 소리는 어떤 거냐 그러면 이 소리예요. 아까 여기서 머리통에 곤충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슴에 이렇게 있지요. 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용이 있고 후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몸통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몸통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는 머리에는 뭐가 있게 해서 사람하고 똑같아요. 주둥이도 있고 이걸 국이라 그래요. 눈도 있고 이런 게 있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요게 몸통이죠. 복부가 되는 것이고 요게 어떻게 돼요? 흉부가 되는 거지. 옆에 있는 그림을 생각하면 금방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두부가 되는 거지요. 그랬는데 벼룩에는 여기 두부와 흉부에 있는 질치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요거 이제 무질치라는 건 질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내가 열대주벼룩 그랬어요. 근데 열대주벼룩 하기 전에 벼룩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있는 요것을 협질치 그래요. 협질치. 그러니까 제주도 가면 협지꼬치 이런 말 들어봤지요? 좁아지는 이런 것들 협지꼬치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뭐가 되는 거냐? 두부. 여기 이제 눈도 있고 주둥이 있다면 요게 이렇게 천빛같이 생긴 요것을 뭘 뜻하는 거냐? 그러면 협질치예요. 협질치가 있는 벼룩이 있고 없는 벼룩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전용이라 그랬지요. 전용에 일명 이렇게 비처럼 생긴 전용 질치, 전용 질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열대주벼룩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이 협질치고 요것은 전용 질치죠. 요게 없다는 거죠. 요게 없는 벼룩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잘라요. 뒤에 가서 얘기할 것이고. 그럼 여기에서 질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든지 구분할 때 대표적으로 이제 무질치 벼룩은 열대주벼룩이 되는 거예요. 열대주벼룩은 인류에 가장 피해를 준 거죠. 어떤 거? 패스트, 이꼴 흑사병, 공중보건학에서는 검역 대상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원을 만든 거잖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개벼룩하고 고양이 벼룩은 우리가 애완견, 애완묘 키우듯이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한테 있는 것들 개벼룩과 고양이 벼룩은 이 질치가 똑같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두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협질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걸 저희 흉부예요. 흉부인데 몸통은 안 들어가도 되겠죠. 여기 이제 전용이 있고 중용이 있고 후용이 있다. 이렇게 전용, 중용, 후용 똑같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질치가 있어요. 질치가 있다고. 그럼 이것은 개벼룩이고 이꼴 고양이 벼룩이다 이 소리죠. 그런 다음에 요게 이제 잘 발달돼 있어요. 협질치도 잘 발달돼 있고 전용 질치도 잘 발달돼 있어요. 개벼룩과 고양이 벼룩은. 그런데 장님벼룩 같은 경우 지금 이거 두부예요. 두부고 지금 흉부 그리는 거예요. 흉부 그리는데 여기 전용, 중용, 후용이 있다면 이 눈 밑에 있는 것이 협질치죠. 협질치란 말이에요. 협질치가 사람으로 말하면 눈을 감은 거잖아요. 이렇게 눈을 감은 거죠. 따라서 뒤로 발달됐어. 이렇게 뒤로 갔어. 이렇게 있겠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치가 잘 발달된 것은 개벼룩과 어떤 거 이름이 그래서 개벼룩과 고양이 벼룩이고 그런데 우리가 장님벼룩 같은 경우에는 요것이 장님이니까 질치가 뒤로 가서 안 보이나 보다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전용 질치는 발달돼 있어요. 따라서 개벼룩은 전용 질치도 잘 발달돼 있고 그다음 전용 질치도 잘 발달돼 있고 전용이죠. 그다음에 협질치도 잘 발달돼 있는 게 개벼룩과 고양이 벼룩이고 장님벼룩은 전용 질치는 잘 발달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협질치가 뒤로였어요. 이렇게 뒤로 갔다고. 뒤로 갔으니까 아 장님이니까 뒤로 가서 눈이 돌아가서 안 보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아니에요. 그렇게 연관시켜 사라고. 그런 다음에 요게 이제 또 유럽벼룩이 있어요. 유럽벼룩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이제 이게 전용이죠. 그런데 요게 발달되지 않았어요. 요게 전용 질치가 없고 아니 협질치가 없고 전용 질치만 있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질치벼룩과 무질치벼룩 같은 거는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무질치의 대표적인 것은 어떤 거라고요?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우리가 패스트를 옮기는 대표적인 게 열대주벼룩이죠. 열대주벼룩이 있고 그 다음에 질치벼룩에는 어떤 게 있다고? 개벼룩, 이꼴 고양이벼룩. 우리 협질치도 있고 전용질치도 있고 잘 발달돼 있고 그리고 장님벼룩은 협질치도 있고 전용질치도 있지만 협질치가 뒤로 가서 뭐가 안 보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유럽벼룩은 유럽이니까 생각하면 되잖아요. 털 같은 걸 다 깎았나 보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왜? 선진화 됐으니까. 그리고 협질치는 있다 이 소리죠.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한 번 할 거예요.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곤충에서 지금 무질치 벼룩 했으니까 무질치가 뭔가 또 궁금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얘기를 한 것이고 이것은 요 파트 가서도 또 하지만 실기 가서는 이거를 다 전자칠판으로 그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니까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필기할 때 실기와 겸해지는 수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인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조금씩 그려보게 되면 잘나는 것들은 금방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사진을 비춰가면서 또 설명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오늘 알아둬야 될 것은 이거 개벼룩과 장님벼룩과 유럽벼룩은 질치가 있긴 있는데 우리가 협질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협질치를 3개로 하면 됐잖아요. 개, 고양이 집에 키우니까 이건 다 발달돼 있죠.
이게 다 질치가 전용 질치는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질치벼룩이냐 무질치벼룩이냐 나누는 거예요. 크게 나눌 때. 그리고 질치벼룩 중에서는 어떻게 나냐 개벼룩, 이꼴 고양이벼룩은 협질치도 발달돼 있고 그 다음에 전용 질치도 발달돼 있고 그 다음에 장님벼룩은 협질치, 눈 밑에 있는 것이 뒤로 갔나 보다. 그래서 눈이 안 보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유럽벼룩은 면도를 했나 보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깨끗하게. 왜 그러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 상상이 신사의 나라 이러잖아요. 신사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래 면도를 다 했나 보다. 그래서 여기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열 수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실기할 때도 하나만 비춰주는 것이 아니고 연관해서 이렇게 비춰줄 거예요. 그럼 금방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기는 곤충 같은 경우에 내가 맨 첫 번에 이렇게 짜집게 이렇게 다 이렇게 끼리끼리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외워지는 거예요. 알 수 있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질치벼룩이 옮기는 거예요. 패스트는 무질치벼룩이에요. 무질치벼룩인 일단 무질치라는 걸 알아두시고 이것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패스트를 많이 옮기는 건데 그때 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벼룩이라고 개벼룩이에요? 아니면 저기 뭐 열대지벼룩이에요? 열대지벼룩이다 이 소리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벼룩은요 상당히 간신 같아요. 사람을 물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벼룩을 물었다. 벼룩이 쥐를 물어서 뜯어먹고 살다가 쥐가 죽으면 얼른 사람한테 와요. 나중에 다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패스트가 유행할 때는 쥐를 잡는 게 아니다. 이런 말 했던 거죠. 쥐를 잡게 되면 거기에 있던 감염된 벼룩들이 다 어디로 튀어나와요? 사람한테 온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옮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지 대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 그럼 됐죠? 이제 그림은 됐고. 그럼 밑에 또 보세요. 그래서 시몬들을 하나 잘 알아두시고 흑사병 그리고 여기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피해를 가장 유발하게 했던 인류의 이래 없이 많은 사망자를 죽였던 것이 패스트죠. 그런 다음에 또 뭘 알아둬야 되냐 그러면 양가로 두 번째 로스라는 사람이 있죠. 학질모기가 일명 학질모기가 영어로 말하면 아노펠라스 속을 뜻하는 건데 이 아노펠라스가 영어가 아노펠라스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노펠라스 속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먹이 속, 큐렉스 속은 이따 나중에 다 할 건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큐렉스 속과 아노펠라스 속과 그 다음에 아데스 속 이런 것들 할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큐렉스 속은 여러 가지 모기들이 있지만 아노펠라스 속은 영어가 아노펠라스지요. 이거는 말라리아 모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말라리아 모기 이꼴 아노펠라스 또는 중국 얼룩날개 모기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로스가 얘기했다는 거죠. 말라리아 전파를 옮기는 것은 아노펠라스 속에 속하는 모기가 옮긴다. 이것을 학질모기, 이꼴 말라리아 모기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또는 중국 얼룩날개 모기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론을 하니까 좀 심심한 것 같으면 모기는 이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 얼룩날개 모기가 옮기는 것은 말라리아 모기가 옮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 내원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큐렉스 트리테로핑쿠스 이것이 작은 빨가지 모기 병원서는 공중보건학에서 돼지다 이런 말 했던 거죠. 그랬을 때 잘 봐보세요. 이게 물이에요. 물이라고. 그런데 알을 물가에다 놨거든요. 말라리아 모기든 이꼴 학질모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나 일본 내용을 옮기는 모기나 이런 것들은 물가에다 알을 놔요. 물가에다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가에다 놨는데 여기에 우리가 보게 되면 말라리아는 분황이라는 게 있어요. 불에 들어봤어요? 불에? 몰라요?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우리가 붕어 같은 걸 잡게 되면 풍선 같은 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이 풍선 같은 것들이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모기에서는 이거를 불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분황 그러는 거예요. 분황이라는 거는. 그럼 이렇게 알이 있는데 여기에 분황이라고 있어요. 분황.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알이 되는 거냐면 뜬다는 거죠.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알이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말라리아 모기 같은 건 분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붕어 같은 거 잡았을 때 붕어 알죠? 미꾸라지 붕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뜨는 역할하는 거에 관여하는 거예요. 분황이. 물고기에서는 불에라 그러고 모기 알에서는 분황이라 그래요. 그럼 이렇게 분황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우리가 실제 모기알을 현미경으로 학생들 보는 학생도 있지만 못 보고 시험 보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어떤 모기냐 그러면 말라리아 모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말라리아 모기 이꼴 중국 얼룩날개 모기 이꼴 학질 모기 똑같은 말이다 이 소리죠. 분황 표시가 있으면 얼른 가서 말라리아 모기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알이 떴었으니까 수면에 떴으니까 이거는 수면 표시예요. 수면이라고 떴으니까 유충 알에서 깨어난 것이 유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완전면대, 불완전면대 이런 거 할 건데 알에서 깨어난 게 유충이니까 그 유충이 육상으로 가겠어요? 그냥 물속에 있겠어요? 물속에 있겠죠? 물속에 있는데 물속에서도 이게 수면이에요? 수면인데 여기에 내가 모기를 못 그려서는데 사람같이 표시하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수평으로 떠 있다는 거예요. 말라리아 모기는 수평으로 떠 있어요. 수평으로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유충 내내 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아, 구들장을 쥐고 있는 건데 엄마가 너 왜 구들장을 이렇게 쥐고 앉았냐? 뻘떡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좀 놀아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유충 기간 내내 있어요. 알일 때도 떠 있었고 유충 때도 떠 있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허리가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 성충이 되면 누워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허리가 아프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요거는 유충을 얘기, 요거는 알을 뜻하는 것이고 알을 뜻하는 것이고 목이 알이고 요건 유충이에요. 유충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곤충에서 완전 변태, 불완전 변태를 할 건데 불완전 변태 같은 경우는 알에서 유충으로 된 다음에 성충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완전 변태는 번데기 과정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알에서 그런 다음에 깨어난 것이 유충이죠. 유충에서 번데기 과정을 거쳐요. 번데기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 뇌에서 번데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성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기는 완전 변태를 해요.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그런 다음에 우울한다고 유충이 되죠. 유충이 된 다음에 번데기 과정을 겪어요.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또 번데기들이 움직여요. 나중에 이제 실기 가서 그런 말 할 거예요. 여기는 필기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조그만 번데기가 움직이면서 물속에서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따위 소리죠. 이렇게 된 다음에 성충이 되면 그럼 이제 유충이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성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그린 거 요것은 지금 수면이라고 그랬어요. 수면인데 요것은 쉽게 말하면 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너무 아래서도 누워있었고 그런 다음에 유충에도 누워있었으니까 성충되면 각도를 가지고 앉아야 되죠. 각도를 가지고 앉아야 되잖아요. 휴식할 때. 그래서 그림을 내가 못 그려서 그렇지 이렇게 90도 각도로 사람같이 그렸다면 90도 각도로 앉는 거예요. 그럼 모기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성충이에요. 그럼 지금 말라리아 모기는 이렇게 우리가 발달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말라리아 모기죠. 말라리아 모기란 말이에요. 말라리아 모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일본 내원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오면 돼요.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은 뗏목처럼 됐어요. 이렇게 뗏목처럼 이제 이렇게 뗏목이 뭐냐 그러면 잔디 알죠? 잔디같이 이렇게 뗏목화됐다. 이거 나면 얼른 가서 거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분황을 한 것이고 그럼 이렇게 뗏목처럼 이렇게 된 이런 그림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 일본 내용을 옮기는 알이에요. 알이라고. 그런 다음에 이것은 유충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수면이에요. 수면인데 이것은 각도를 가지고 매달려 이렇게 매달려요. 그럼 얼마나 목이 빠지겠지요. 거꾸로 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리 붙잡는 것도 그렇고 목이 얼마나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유충은 이렇게 되는 반대로 이거를 각도를 가지고 이게 각도를 가지고 매달린 거 표시한 거예요. 각도를 가지고 하는데 진먹이 속도는요 다 각도를 가지고 매달려요. 그런데 이것도 또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유충은 일본 내용 모기 같은 경우는 진먹이 속이거든요. 유충이 각도를 가지고 매달려요. 그럼 반대로 성충은 얼마나 목이 빠졌겠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수평으로 앉겠죠. 수평, 요거는 수평으로 됐고 유충이 수평으로 앉았고 수평으로 누웠고 요것은 성충은 어떻게 돼요? 90도 각도를 가져간 거죠. 90도 각도로 앉는다는 거죠. 45 내지 90도 그런데 대충은 90도 각도를 가지고 앉는 거다 이 소리죠. 각도를 가지고 그런 다음에 일본 내용은 유충이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데 이건 각도를 가지고 매달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성충은 여기 오면 이렇게 눕는 거죠. 이렇게 수평으로 누웠다. 성충 이렇게 오면 금방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기 시간에도 실기처럼 그림을 비춰주기도 하지만 대충 그리면 나중에 본인이 안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될 것이 말라리아 일본 내음은 우리가 보게 되면 아노펠라스의 대표적인 말라리아. 그리고 말라리아가 우리나라에서 모기가 옮기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옮겨요. 그런데 학생들은 일본 내음을 착각하지요. 왜 그러냐면 일본 내음은 이슈화를 많이 시키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모기가 옮기는 것은 이 말라리아예요. 그래서 말라리아가 우리 세대 60, 70년대는 많이 걸렸다가 이게 없어졌다가 1999년에 저기 파주 일산 그 군부대 그쪽에서 발견돼가지고 지금 김포 그런 다음에 강화 인천 그래서 내가 이런 시간에 얘기 안 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헌혈한다 그러는데도 안 받아요. 왜 그러냐면 말라리아 감염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라리아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면역이 안 된다 이런 말 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 혈액 속에 원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혈액을 헌혈한다 해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상당히 이거를 나중에 옛날처럼 토착화되면 어떡할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질환이 말라리아예요. 따라서 곤충학에서 말라리아라는 말이 필기에도 잘 나고 그러면 이제 필기에는 이런 걸 다 그림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글로 내는 거예요. 알은 분황을 가지고 있는 것 특징이고 말라리아는. 그 다음에 유충은 어떻게 된다고 하고요. 수평으로 앉고 수평을 가지고 앉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성충은 각도를 가지고 앉는 것이고 그 다음 일본 내용 같은 경우는 뗏목처럼 생겼다 알이.
뗏목 있죠. 뗏목이 쉽게 잔디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잔디가 떠다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은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거꾸로 매달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저기 복부 쪽이라고 생각하면 다리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쪽에 꽁지 쪽 아까 여기 이쪽에 이제 다리가 있는데 이렇게 매달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걸 쭉 할 것이고, 그리고 목은 두부가 사람으로 말하면 이러는데 이거로 말하면 두부가 이렇게 각도를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성충은 얼마나 목이 아프겠냐 그러니까 수평으로 누웠다 이렇게 하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가 기본이 되면 실기는 안에도 저절로 찍혀요. 그냥 대충 심심하면 뭐가 되냐면 내가 이론 수업하다가 심심하면 그림 한 번씩 봐라. 흑백으로 나오나 칼라로 나오나 그 색이다 이랬던 거죠. 그래서 실기책도 나왔어요. 이따가 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지금 설명했으니까 말라리아는 로스라는 학자가 발견한 것이고 시몬드는 흑사병을 전파했다 이 소리죠. 나머지는 줄 쳐보자고요. 첫 번째 보게 되면 만슨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그리고 영어도 한글로 한번 써보세요. 그게 더 쉬울 수가 있어요. 만슨은 사상충이 모기 체내에서 일명 발육형에서 옮겨진다. 앞에서 우리 공중보건학에서 오른쪽 페이지도 있지만 발육형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거라 썼어요? 사상충. 사상충은 아데스 토코 모기가 옮겨요. 아데스 있고 일명 순모기 속을 뜻하는 건데 아데스 토코 순모기 이르기도 하고 토코 순모기 그리기도 해요. 근데 이것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여기 이제 곤충 이거 지워되죠? 이것이 어떤 거냐면 사상충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곤충하기 의외로 쉬워요. 다리를 한 짝 그려놔. 이렇게 다리를 코끼리 다리처럼 이렇게 팅팅 분 걸 그려놔. 이렇게 그러면 다리가 이렇게 팅팅 분 게 있단 말이에요. 다리 한 짝을. 그럼 도대체 저게 뭐야? 장화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상충을 뜻하는 거예요. 치료하지면 아데스 토코 모기가 옮기는 사상충은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기에서 보게 되면 다리 한 짝을 그려놨다든지 이러면 어떤 걸 찾는 거라고요? 사상충이에요. 그럼 이제 사상충은 실기에서 이렇게 나기도 하지만 필기나 공중보건학에서는 어떤 거의 특징이라 써서는 발육형이지요. 그래서 생물 전파체가 있고 생물학적이 있고 기계적이 있을 때 생물학적에는 숫자 커지는 어떤 게 있다고? 증식형. 그 다음에 모양이 변하는 발육형, 그 다음에 모양도 변하고 숫자도 변하는 발육증식형에 있고, 그 다음에 알로 통해지는 평란형이 있다. 그럼 지금 여기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발육증식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상충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리가 코끼리처럼 되는 것은 발육형이지요. 발육형이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 모기 속에 들어가서 일명 모양이 변한다. 내가 공중보건 시간에 설명했잖아요. 그 오른쪽 가서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사상충이에요. 그런데 공중보건책 보게 되면 옛날에는 경상북도 영주나 제주도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 모기도 이사를 했어요. 이 아데스 토코 모기 같은 경우에는 알을 연분기가 있는 곳에 나요. 그럼 연분기가 있는 곳에 나니까 육지 바다에서 멀리는 안 낳겠지요. 그래서 지금은 요 사상충을 옮기는 이 모기가 어디에 가끔가다 있는 거냐면 전남 있지요. 전라남도 쪽에 바닷가 근처에서 가끔가다 발생한다고요. 치료하지 않으면 이런 코끼리 다리 같은 걸 난다,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을 우리가 옮기는 것이 사상충을 옮기는 모기가 일명 거 발육해서 옮긴다 이렇게 한 학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만슨이라는 사람이죠. 만슨이라는 사람은 사상충이 모기 체내에 감염돼 가지고 발육형으로 옮겨진다. 오른쪽에 그 발육형 있잖아요. 거기 597페이지 발육형은 어떤 것들이 있대요? 사상충, 루아루아 사상충 있죠? 그거라고. 이것이 어디서 했어요? 공중보건학에서 했죠. 공중보건학에서도 작년에 2문제가 났고 여기서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은 공중보건학에서 난 건지 곤충학에서 난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공중보건학에서는 감염병 6개요소 할 때 4번째 전파했던 거죠. 똑같단 말이에요. 보라니까 그따위 소리죠. 그럼 됐고 그 증명한 거고, 그런 다음에 4번째 보게 되면 웰터 레드가 있죠. 웰터 레드는 황열이라는 게 있죠. 황열은 에집트 순목인데 황열 같은 경우에는 검역대상 질환이죠. 황열은 검역대상 질환인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선 발생한 적이 없어요. 패스트도 그렇고 천만다행으로. 그러면 이것은 검역대상이지만 일명 웰터 레더가 얘기했다 이 소리죠. 황열은 에집트 순모기가 옮긴다. 에집트 순모기 이꼴 이집트 순모기 들어봤죠? 이집트 순모기 뭐가 어린아이들이 왜 머리가 작아지는 이런 거 어린이 그러니까 소두증 이런 거 유발할 때 이집트 그랬잖아요. 근데 에집트 순목이 그래야 되고요. 이집트 순목이 그래야 돼요. 실기 가서도 얘기를 할 것이고 요 가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목이에요. 그거라고. 그러면 황열을 옮기는 모기와 댕그열을 옮기는 모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황열을 옮긴다. 이것이 에집트. 우리가 곤충학에서는 에집트 그러는데 기자들은 이집트 이렇게 썼더라고. 그래서 그 모기가 똑같은 모기다 해서 이집트 그래야 되고요. 에집트 그래야 돼요. 근데 곤충학에서는 이집트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것보다 에집트 모기라는 말을 더 잘 써요.
그 발음을. 그래서 에집트 순목이다 이 소리죠. 그러면 여기 전파한다는 거를 얘기했고, 그런 다음에 거기 보면 니콜이라는 사람은 이가 팔진디푸스로 옮긴다. 앞에서 우리 공중보건학에서 팔진디푸스 얘기했었지요. 폐사령하면서. 그래서 내가 또 남의 피 빨아먹은 죄는 있지만 똥 싼 죄도 있지만 질병을 옮긴 죄는 없다. 뭘 옮기기 때문에? 폐사령으로 옮기기 때문에 이런 말 했던 거고요. 그런 다음에 크레랜드가 있죠. 크레랜드는 아데스 속 모기가 댕겨를 옮긴다. 그러면 아데스라는 것이 AEDS가 순모기 속이에요. 그럼 아까 확렬도 아데스 에집트였죠. 아데스 속. 그럼 순모기 속이 일명 이것도 아데스 속이라는 건 순모기 속을 뜻하는 거거든요. 뒷장감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것에 일명 댕거를 옮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크레랜드지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흑사병 전파를 얘기했고요. 그런 다음에 로스는 얼룩날개 모기, 이꼴 중국 얼룩날개 모기, 이꼴 말라리아 모기. 우리 옛날 관행상 얘기했던 것은 하루거리 모기 그렇게 돼요. 하루 열나고 하루 열어놨기 때문에 이것은 말라리아 전파를 얘기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오늘 가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거기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해 방법 보세요. 가해 방법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 공중보건 했던 거예요. 직접 전파가 있고 물어뜯는 거죠. 그 다음에 양가로 두 번째 간접 피해가 있다는 건 간접적으로 피해를 줬다는 거죠.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럼 직접 피해는 1번부터 5번째까지 묶어서 일단 이름부터 중요시 드세요. 1번부터 5번째까지가 직접 피해예요. 그럼 간접 피해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중보건 전파 내용에서 했기 때문에 줄치고 조금만 설명할 거예요. 앞에다 설명했기 때문에. 이따가 또 실강이 모른다 그러면 자세히 할 것이고. 그럼 이제 기계적 외상, 물어뜯는 거죠. 물어뜯는 거란 말이에요. 모기가 우리 피를 뜯어 먹어가지고 질병을 전파하는 거, 이런 것들이 기계적 전파에서 직접에 들어가는 거다 이 소리죠. 그리고 2차 감염이 있고 인체기생이 있죠. 특히 인체기생도 중요 표시해 주고 독성물질 주입도 중요 표시해 주고 알러지성 질환 같은 거 있죠. 알러지는 봐도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분비물로 인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럼 첫 번째 보게 되면 기계적 외상이라는 것은 등해가 무슨 등등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실계 가서도 볼 것이고 필기도 할 건데 등해는 아까 로아로아 사상충을 옮긴다 그랬잖아요. 팔이 비슷하게 생긴 것이 있어요. 근데 상당히 커요. 이게 등해예요. 등해, 모기. 그런데 등해는 못 봤다 하더라도 모기는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벼룩도 나는 봤어요. 근데 여기 있는 학생들은 못 봤을 거예요. 그럼 벼룩 같은 것도 물어뜯지요. 그래서 패스트로 옮겼던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진드기 있지요. 진드기가 요즘 이제 뉴스가 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봄철에도 진드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뭐가 되는 거냐, 진드기들이 풀이 나면서 많다 그래요. 특히 가을철에 봄에는 이제 새싹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진드기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러다가 요것이 여름을 나면서 가을 되면 곡식을 거두러 다닐 때 농부들이 벌판을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들판. 그럴 때 거기 털진드기도 있고 참진드기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털진드기는 우리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이 양증병, 이걸 찌찌감시병 그랬지요. 요거는 특징이 어떤 거 물린 자욱이 있어요. 감기 몸살 같은데 이렇게 딱정이가 생긴다 그러면 일명 양증병 이꼴 찌찌감시병, 털진드기가 옮겼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작은소 참진드기라는 걸 들어봤지요. 참하게 생긴 요것이 일명 뭐가 되는 거냐면 SFTS, 이걸 옮긴다. 그래서 공중보건학에서 4군에 속하는 일명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이거 했었잖아요. 이랬는데 이거가 옮기는 것이 작은소 참진드기인데 그래서 작은소 참진드기가 SFTS만 옮기나 보다 이랬더니 아닌 거예요. 털진드기 유충이거든요. 유충이 양증병도 옮기고 그 다음에 SFTS도 옮기더라 이 소리죠. 어제 그저께 뉴스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게 중국에서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털진드기가 옮기는 양증병과 SFTS를 옮기는 일명 살인진드기, 참진드기 이렇게 구분했었는데 우리나라 털진드기 속에서 SFTS가 바이러스성 질환이거든요. 혈소판이 감소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것이 검출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치살이 높지요. 조심하라 그러죠. 그래서 풀밭에 갈 때 뭐가 되는 거냐면 조심해서 가라는 거예요. 완전히 긴 옷을 입고 가라 이 소리죠. 들판 같을 때 그냥 막 반팔 입고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보 내리죠. 질병관리본부에서 뉴스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럼 이것이 일명 진드기 같은 거 있지. 이것이 왜 하는 것이냐. 흡혈하면서 피부를 뚫고 들어가 상처를 낸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물어뜯는 거예요. 뜯으면서 거기다 양심도 없이 질병을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2차 감염. 2차 감염은 물린 상처에서 염증 같은 게 나죠.
염증 같은 것들이 2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체 기생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피부에 기생하는 것도 있는데 피부에 기생하는 어떤 게 있는 거냐면 파리 유충이 잘 보세요. 구더기증이라는 걸 내가 공중보건에 얘기했을 거예요. 구더기증이 그 옆에 있는 중요 표시 승저증이에요. 그런데 그때 내가 공중보건 시간에 소화기를 옮기는 것은 기기적 전파의 대표적인 파리는 어떤 파리라 했었어요? 지파리 그랬죠. 지파리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지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검정파리나 쉬파리 같은 경우는 뭘 옮기는 거냐? 승저증을 옮겨요. 승저증 이꼴 구더기증이에요. 얘기하기도 좀 비유가 상해서 파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파도 나오는 것이 이런 피부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항문 같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개나 뭐 이런 것들을 애완개를 키우다가 버리면 이렇게 뭐 어떤 목살이 같은 게 철조망 같은 데 껴가지고 상처가 나가지고 파도 구더기가 나오는 걸 보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동물 프로 동물 싫어해요? 난 동물을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무서운 거야. 난 개 옛날에 놀랬던 기억이 있어서 개를 싫어한다기보다 무서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개 같은 경우에 무슨 욕하는 것 같지만 욕이 아니고 거기에서 유충 같은 것들이 나오는 구더기는 알지요? 구더기 작년엔 또 이렇게 났잖아요. 구더기를 갖다 놓고 이렇게 그러기도 또 그렇지만 이렇게 구더기가 파리 구더기가 막 이렇게 있어 이렇게 더러워라 이런 것들이 막 꾸물꾸물해요. 이래 놓고 나서 이거를 잡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냐? 그럼 이제 구더기는 알 수 있잖아요. 구더기 같은 건 실기에서 할 것이고 칼라도 있으니까 그럼 이런 칼라로 써놓나 안 써놓나 구더기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끈끈이 같은 걸로 파리 구더기 같은 경우는 끈끈이를 해도 되고 아니면 어떤 약물 같은 것도 해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더기가 이렇게 나오는 그 증상을 유발하는 파리는 별도로 있어요. 다행히 지파리는 그런 짓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행히 사람한테 구더기증을 유발하는 파리가 없어요. 천만다행이죠.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 말이에요. 파리 요충은 위 또는 위 있잖아요. 위. 우리 사람으로 말 위 있잖아요. 곤충들도 다 위가 있단 말이에요. 곤충들도 우리 사람처럼 위도 있고 소장도 있고 대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위에서 기생해서 나오는 구더기증도 있고 피부에서 나오는 구더기증도 있는데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필기 시간에.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선 사람한테 기생하는 구더기증을 유발하는 다행히 그 파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구더기증은 일단 나중에 할 건데 검정파리, 쉬파리 이런 걸 들어봤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많아요. 그래서 쉽게 어린아이들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옮기는 거냐면 세균성 이질은 우리나라 항생제 치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별로 안 죽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약도 없고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럼 아기가 뭐가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세균성 이질로 살살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똥을 싸가지고 누워있어. 기진맥진에 탈진해서. 그러니까 파리들이 거기다가 항문 근처에다가 알을 낳겠지요. 그럼 이 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항문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더기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같은 지구상에 사는 인간이지만 불쌍하게 태어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꽤 많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배 터져 죽는다 그러지만 배고파 죽는 사람도 많지요.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많이 안 먹는 것도 누가 지구상에 있는 사람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그런 차원에서 많이 안 먹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가 불러 죽겠다 그러고 아프리카는 배고파 죽겠다 그러면 내가 안 먹으면 누가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병원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안 쓰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아직 행정 쪽에서 하거든. 내가 안 쓰면 누가 쓴단 말이에요. 조금 아픈 걸 뭐 이렇게 가가지고 병원 가서 의료를 다 낭비하냐고. 국가적으로 낭비인 거예요. 애국한다는 게 별게 아니라니까. 나는 부처님 하나님도 안 믿고 그렇지만 그거는 철저히 지켜요. 왜 그러면 내가 안 먹고 그렇다고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안 쓰면 누가 쓸 것이고 누가 먹을 것이고 그걸 내가 배 터지게 먹고다 그것도 못 먹어서 그냥 버리면 그것도 제일 것 같아. 내 생각에는 하나님 부처님이 있다 그러면 그걸 또 벌을 주겠지. 안 그렇겠냐고. 똑같은 인간이 내가 안 먹으면 누가 먹을 걸 남겨둬야지. 뭔 저만 이렇게 먹겠다고 배 터지게 욕심 많게 먹냐고. 그렇다 이 소리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기 태어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구더기증을 유발하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파 죽고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배부르다고 먹고 자고 이러지 말고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시라고 동영상 들고 시간 들었고 보자고. 그럼 여기에서 승저증이 있다는 건데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잘 봐보세요. 구더기증을 유발하는 것은 지파리가 아니에요. 지파리가 아니에요. 그럼 지파리는 직접 전파가 아니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거는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검정파리, 쉬파리 이런 것들은
파리라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직접 피해가 되기도 하지만 직접 피해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간접 피해가 되기도 하겠지요. 양가를 두 번째 보게 되면 어떤 게 있는 거냐면 기계적 전파에 바로 있잖아요. 예에서 지파리, 가주성 밖에 있죠. 그럼 이것은 우리가 간접 전파에는 우리 주위에 흔히 우리나라에서 있는 그 지파리, 이것은 간접 피해로서 기계적 전파라는 거지요. 쉽게 소화기를 옮길 수 있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인체기생 받고요. 빨리빨리 가자고. 그런 다음에 이것뿐이냐? 그저 끝에 보세요. 옴진드기, 그 다음에 모낭진드기. 모낭진드기가 여드름 진드기예요. 이것이 있고 모래벼루, 그것을 피부에 기생해서 옴이나 구진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빨개지고 이런 걸 구진 그래요. 농포, 고름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피부병을 유발한다는 거지요. 독성물질 주입에서는 물리거나 쏘일 때 동나방, 동모 이런 거 다 할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그 예에는 어떤 것이 있는 거냐면 벌이 있죠. 진해도 있고 줄여서 독거미도 알겠지만 벌에 쏘이면 톡침해. 우리가 나중에 땅벌이 있고 무슨 벌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꿀벌도 있고. 그런데 땅벌 같은 건 상당히 무섭잖아요. 강할자 우리나라가 또 문화가 성묘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조심하라.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이쁘게는 상당히 이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거를 쏘이면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벌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위험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그 조심하라 그러죠. 그래서 실기 필기 다 잘라요. 그 실기 가면 그림이 상당히 이쁘게 생겼어요. 벌은 이걸 나중에 볼 것이고, 알러지 질환 있죠. 알러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봐도 알러지가 일어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비물로 인해서 내가 그 여러 가지 뭐 냄새가 나도 알러지를 유발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 이런 게 있다는 것이고, 간접 피해 보세요. 간접은 공중보건에 했어요. 첫 번째 기계적 전파 이꼴 물리적 전파 그러기도 하고요. 동그라미 두 번째 생물학적 전파가 있는데, 공중보건학에서 이거 생각나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가 전염병 이꼴 감염병 6개 요소에서 전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전파에서 직접 전파가 있겠고 간접 전파. 직접에는 접촉이 있겠고 비말이 있었다. 이런 말 했던 거죠. 그 다음에 간접에는 어떤 게 있었냐 그러면 여기서 생물 전파체 이꼴 무생물 전파체예요. 활성 전파체예요. 우리가 생물 전파체고 그 다음에 활성 전파체고 그런 다음에 무생물 전파체 이것은 비활성 전파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좀 활성 전파체 이꼴 생물 전파체에서는 첫 번째 어떻게 따라 썼어요? 기계적 전파. 두 번째 생물 전파체 이꼴 활성 전파체고 이것은 생물학적 전파지요. 그럼 지금 얘기가 요 얘기예요. 요거 기계적.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단순히 숫자 모양 그대로 옮겨주는 거. 쉽게 말하면 이것이 세균성 이질 똥인데 누가 세균성 이질 똥을 싸놨다. 기계 전파는 여기에 있는 것을 파리가 쭉 빨아들이죠. 파리가 이제 이걸 쭉 빨아들이는 걸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쭉 빨아들이면 세균성 이질 병원체는 쉬제나 다이센테리아. 내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들어도 외워지잖아요. 이랬을 때 이걸 쭉 빨아들여요. 똥물도 빨아들이고 쉬젤라 다이센테리아 세균성 이질 병원체도 빨아들인 다음에 이거를 먹고서 이제 배가 부르니까 운동하러 쭉 날아다니겠죠.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똥을 누가 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똥이 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배가 고프니까 파리를 말하면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남의 밥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밥에 갖다 사뿐히 앉아가지고 조금 전에 먹었던 똥물과 세균성 이질 병원체를 남의 밥에다가 슬쩍 얹어놓으면서 남의 밥을 빨아먹어요. 양심 없이. 그리고 토하는 것도 있어요. 토하면서 빨아먹기도 하지만 다리나 이런데 털을 있잖아요. 털에 주둥이에도 털이 있지요. 나중에 다 할 건데 강모나 이런 거에서 털을 갖다 묻어있는 걸 묻혀줘요. 그래서 이 세균성 이질 균이 한 마리가 파리 속에가 증식하는 것이 아니고 요 모양 숫자가 A 장소에서 요게 이제 밥이라 그러면 손이 하나도 없으니 여기다 갖다 이렇게 탁 얹어준다 이거죠. 이것이 기계적 전파예요. 그럼 기계적 전파는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단순히 이동만 해주는 거죠. 그 뜻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다고? 파리랑 가주성 바퀴. 집 근처에 사는 바퀴를 가주성 바퀴를 하는데 나중에 다 할 거예요. 그럼 줄쳐보자고. 다 했으니까 물리적이라기도 한데 기계적에는 거기 한 장소에서 거기 동그라미 1번의 첫 번째 줄 보세요. 한 장소에서 묶어 중요푸시해 두시고 지금부터 줄 치는 거 다 중요푸시해 두시고요. 한 장소에서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다른 장소로 옮겨주는 건데 여기선 뜻도 나요. 기계적 전파 뜻도 난다고. 그럼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단순히 옮겨만 주는 그 뜻을 어떤 전파라 그래요? 기계적 전파. 그런다 이 소리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다음 줄 보게 되면 증식이나 발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다 얘기했던 거지요. 그 파리 속에 들어가서 한 마리가 10마리 되는 방법 그런 경우도 없고 모양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옮겨만 주다 이 뜻이죠. 여기에 대표적으로 곤충은 어떤 게 있냐 그러면
파리는 파리지만 정확하게 여기서 어떤 파리가 되는 거예요? 지파리가 되는 거죠. 그럼 지파리하고 뭐 쉬파리 이런 것들은 파리 날개에 따라서 틀려요. 사람으로 말하면 심줄인데 날개로 말하면 우리가 곤충에서는 심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OT 때 아마 조금 얘기했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날개 쪽지가 똑같다고 해서 이게 파리 날개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개가 그냥 달달 외우다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남의 그림을 갖다 슬슬슬 베끼다 보면 그냥 막 그려놨지. 똑같은 그 날개인 줄 알고. 그런데 파리 그 날개는 휜 게 어떻게 휘었냐에 따라서 각도를 얼만큼 휘었냐에 따라서 그 파리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파리 중요 표시 가주성 밖에 소화기를 옮기는 거죠. 일군을 찍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생물 전파체에서는 기획 전파를 찾는 거다 이 소리죠. 질병도 다 중요하지만 공중보건을 다 해겠지요. 우리가 소화기 질환인데 A형 간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콜레라, 장출혈성 내장 감염증 이거 있지요. 그 다음에 결핵이나 살모넬라도 옮길 수가 있지요. 근데 이때 결핵 같은 경우에는 장결핵도 되지만 잘 봐보세요. 우리가 가래 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비유상하지만 우리는 파리는 아무거나 다 먹어요. 잡식이라고. 바퀴도 그렇고 그래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는요 똥도 먹고 밥도 먹고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옮길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아기집 파리는 얘기했다시피 밥은 안 먹어요. 밥은 싫어요. 사람 밥은 싫어요. 그냥 똥만 먹으니까 그냥 똥한테만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밥한테 옮겨줄 리가 없지요. 우리가 남의 똥을 먹질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소화기를 옮기는 거 기계적은 지파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지파리는 간접이지만 문제 풀다 보게 되면 파리는 상황에 따라서 직접도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간접도 될 수가 있지요. 그렇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서 결핵 같은 경우에는 가래를 뽑는단 말이에요. 피도 토하지만 가래 같은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파리들이 이런 것도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진국병이 소화기 오기가 만연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곤충들이 우리한테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곤충들이 많지요. 지저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살모넬라증 같은 것도 옮길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이 뭐 많이 옮기지 양이 많아야 되니까 실제로 옮기는 경우는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파리가 너무 많고 균이 있다 그러면 옮길 수도 있고 그래서 식중독균 같은 경우는 양이 많아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파리가 옮기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생물학적 보세요. 생물학적이는 발육과 증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한테 질병을 유발하는 건데 가번부터 라번까지 반드시 묶어서 중요 표시해 두세요. 앞에다 했어요. 증식형, 발육형, 발육증식형, 경란형 그랬지요. 근데 공중보건학에서는 배설형도 했지만 배설형 같은 경우는 곤충학에서는 빠졌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럼 첫 번째 줄치고 설명할게 보세요. 증식형은 숫자가 증식하는 거죠. 숫자가 증식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질병명 외우라고 내가 얘기했던 거죠. 다 외웠을 거예요. 첫 번째 패스트를 외워야 되는 거죠. 패스트 이꼴 흑사병이 있죠. 두 번째는 모기가 옮기는 걸 외우라 했었죠. 1번 내용 황열, 댕글 이렇게 세 가지 외우고 나서 배설형을 외우라 했던 거죠. 배설형은 이가 옮기는 발진디푸스, 쥐벼룩이 옮기는 발진력, 그 다음에 이가 옮기는 뭐가 있냐 그러면 저기 참호열이 있다 이 소리죠. 그 발진디푸스, 발진열, 아니 참호열이 아니라 재결. 이가 옮기는 재결도 있고요. 진드기가 옮기는 재결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외우면 나머지들은 그냥 통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패스트 이꼴 흑사병, 그 다음에 1번 내용 황열, 댕글, 그 다음에 발진티푸스, 발진열, 재결. 이때 재결은 우리가 이가 옮기는 재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발육형은 모양이 변한다는 거죠. 모양이 변하는 고 있잖아요. 모양이 변한다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단지 발육만 한다 이렇게 다 중요 표시하라는 거죠. 여기에 대표적인 것은 사상충이 있죠. 그럼 아데스 토코모기가 옮기는 사상충이 있고 등에가 옮기는 일명 로아로아 사상충 그리게 돼요. 로아로아 사상충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외우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모양도 변하고 숫자도 변하는 것이 말라리아가 옮기는 일명 하루거리가 있죠. 중국 얼룩 날개 모기가 옮기는 것이 모양도 변하고 숫자도 변하는 말라리아 모기가 옮기는 거 있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수면병이 있는데 이것은 채채파리가 옮기는 수면병이에요. 채채파리가 옮기는 수면병이다. 반드시 외워두시고 경란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었지요. 알을 통해서 알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 그러면 난소에서 만들죠. 따라서 경란형 그리기도 하지만 난소 전형 그리기도 해요. 그럼 이 질병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다 외워야 되지만 로키산홍반열 두 번째 양층병 어제 그저께 뉴스 나오면 계속 가을까지라니까 그럼 시험에 100% 난다는 거죠. 양층병 이걸 똑같은 말로 쯔쯔가무시병이죠. 그리고 나서 이건 털진드기가 옮겨요. 그리고 진드기맥의 재결이지. 아까 이가 옮기는 재결은 아까 증식형에 넣으면서 배설형 넣었지만 진드기맥의 재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외웠죠. 여기다 안 쓰면 써도 되죠. 할 수 있겠죠. 안 써도 되죠. 실강이 안 써도 된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있으니까 묶어다 중요 표시해주시고 그럼 이거 됐고 털진드기가 옮기는 거다도 양층병인 걸 털진드기가 옮기는 거 했고요. 양가를 세 번째 보세요. 기생충의 중간 숙주로도 관여해요. 개벼룩 중요 표시해주세요. 개벼룩은 개조충을 유발을 해요. 개조충을 유발하고 축소조충, 외소조충의 중간 숙주가 되게 해요. 개벼룩. 그러면 개벼룩은 아까 여기 그렸다가 지웠지만 어디한테 붙어있는 걸 개벼룩이라고 그래요?
개 한 뼘은 더 있는 거. 그럼 이제 필기에서는 개벼룩이 유발할 수 있는 거 찾아라 그러면 뭘 찾는 거죠? 개조충을 찾는 거죠. 이름도 욕 같아. 그랬는데 실기 가면 어린아이가 개를 끌안고 있어요. 개를 끌안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기생충을 찾아라면 간디스토마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페디스토마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개조충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조충, 촌충 똑같은 거예요. 무구조충 들어봤죠? 유구조충 들어봤죠? 돼지고기가 옮기는 유구조충. 촌충과 조충은 같은 말이에요. 옛날에는 촌충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무구촌충, 유구촌충 이런 말 썼는데 지금은 조충이라는 말을 써요. 촌충과 조충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식품에서는 개조충보다 이 말을 더 잘 써요. 어떤 거냐면 무구조충, 일명 소고기 생식을 했을 때 걸리는 무구조충, 그 다음에 돼지고기 생식을 했을 때 걸리는 유구조충, 이꼴 갈고리 모양 같이 생겼다고 해서 갈고리 조충 이러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산모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돼지고기를 여기서 치고 만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조충이 난단 말이에요. 개조충이 난다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실기에서는 어린아이가 개를 끌안고 있으면 개조충을 찾는 거예요. 기생충. 그리고 나서 또 작년에는 뭐라고 나왔었냐면 어린아이가 강아지를 가지고 있다가 잘못해서 개벼룩을 먹었어요. 개벼룩을 삼켰다. 그럼 개벼룩을 삼켰으면 요거와 관계된 질환 찾아라. 그럼 어떤 거 찾는 거예요? 개조충이죠. 개조충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벼룩을 없애기 위해서 약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 끝나고 나면 방제하기 위해서 약품들을 쭉 외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약품을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알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는 게 실기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가 개를 끌안고 있다, 개벼룩을 삼켰든 뭐 했든 다 어떤 거 찾는 거라고? 개조충이죠. 개조충, 무슨 욕 같지만 중요시 해두시고, 그 다음 곤충 매개 질병은 앞에다 외웠어요. 반드시 외우시고 묶어서 말라리아, 일본내염, 사상충, 댕결, 확열까지 끊으세요. 이거는 모기가 옮기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벼룩이 옮기는 거예요. 패스트리컬 흑사병, 발진열 끊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가 옮기는 거, 발진디푸스, 재결, 첨우열 끊어보시고, 수면병은 파리가 옮기는 거죠. 로키사령반열, 참진드기, 찌찌가무시병은 털진드기, 이렇다 이 소리죠. 됐고, 그 다음 분류 보세요. 불쾌기충에서 보게 되면 불쾌곤충에는 뉴슨스라는 그 영어가 뉴슨스가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럼 불쾌곤충의 대표적인 것이 뜻이 어떤 거냐 그러면 질병을 매개하지 않고, 질병을 매개한대요. 뉴슨스라는 뜻은 뭐래? 질병을 매개한대요, 안 한대요? 질병을 매개하지 않고 단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불쾌감을 주거나 불결하거나 혐오감을 주거나 공포감을 주는 것을 뉴슨스라는 거예요. 이 뜻은 해마다 나요. 실기에도 나고 필기도 나고. 실기에는 어떤 곤충이 있냐 그러면 뉴슨스의 대표적인 것이 깔딱구예요. 깔딱구 이름도 웃기잖아요. 깔딱구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나중에 한 번씩 그려보면 금방 실기가 돼요. 필기할 때 너무 이름만 하면, 그래서 곤충은 재밌다 그래 학생들이. 졸리지도 않고. 왜 그러냐면 아까 곤충은 두부가 있고 여기 뭐가 있어? 흉부가 있고 폐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부가 있잖아요. 사람으로 한 배지요. 그런데 깔딱구도 곤충이잖아요. 깔딱깔딱하는 다리가 거인처럼 생겨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전용의 전다리, 중간에 중간다리, 뒤에 뒷다리. 요거는 두부고 흉부고 이게 이렇게 쭉 됐어요. 영락없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생식기 같은 거 있을 것이고, 근데 주둥이가 퇴화돼 가지고 이렇게 두부가 크진 않아요. 주둥이가 이렇게 문드러진 것 같아요. 이게 깔딱구예요. 깔딱구는 뉴슨스의 대표적인 곤충이에요. 그럼 이것은 사는 것이 일주일 정도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굳이 방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비두면 알아서 지가 죽는데, 그걸 뭐 농약을 뿌려가지고 농사질 때 벌러지 죽이자 그러면 농약이고, 이걸 가지고 벌러지, 우리 위생곤충을 죽이자 그러면 살충제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라고. 굳이 갖다가 살충제를 뿌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알 수 있겠어요? 이게 깔딱구예요. 그럼 이렇게 그려놓으면 실기감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요. 이게 특징이 다리가 긴 거예요. 다리가 길고 주둥이가 일명 여기선 구기 그리죠. 주둥이 그르기를 않고 내가 쉽게 이해를 하라는 것이고, 구기가 태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뜯지도 않아요. 그래서 굳이 방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귀찮게 한단 말이에요. 깔딱구는. 그래서 이거가 있고, 실기 가면 필기는 뉴슨스의 대표적인 곤충 찾아라면 깔딱구 찾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깔딱구가 이렇게 이 그림 나오면, 실기 가서 이렇게 나오면 이건 어떤 거 찾는 거예요? 어떨 때는 깔딱구라고 찾지만 뉴슨스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럼 뉴슨스는 이것뿐이냐? 깔딱구 반드시 외우시고, 다리가 긴 거지. 노린재 혹시 봤어요? 시골에서 노린재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시골에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을 거예요. 이렇게 가을에 볏짚을 놓는단 말이에요. 볏짚을 놨다가 지금 습하지요. 아주 비가 오면 축축하잖아요. 이 볏짚을 이렇게 치우면 여기에서 지금 요 의자 같은 이런 검으면서 밤색 비슷한 거 있잖아요. 이것이 있는데 다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누가 건드리지도 않고 이렇게 볏짚을 들었는데 이렇게 옹그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냄새를 아주 더럽게 피우죠. 그럼 이걸 우리는 물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고약한 냄새가 무지 더럽게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쾌감을 주거나 악취를 뿌리거나 이런 것들을 다 뭐라 그러냐면 뉴슨스라는 거예요. 뉴슨스다 이 뜻이죠. 그리고 나방이 있죠. 나방파리 같은 거 조그만 것들이 자꾸 귀찮게 하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다 질병을 안 옮기지만 귀뚜라미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시끄럽더라고. 옛날에는 그 귀뚜라미 소리가 좋았는데 서울 한참 살다 보니까 이게 사람의 취향도 바뀌는 거예요. 어떨 때 시골 가을에 가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귀뚜라미가 우는 그 소리가. 어렸을 때는 그걸 뭐 자장가처럼 듣고 잤는데 지금은 가면 시끄러웠더라고. 그리고 방에 들어오죠. 톡톡 튄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지하진목이 있죠. 지하진목이 이렇게 나요. 우리가 올 봄에도 아마 뉴스를 들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 보일러실 있잖아요. 보일러실은 따뜻하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라리아 모기는 성충으로 그것을 겨울을 낳아요. 일본 놈도 그렇고 순모기 뭐 알른다 이런 걸 할 텐데 겨울을 성충으로 겨울을 나다 보니까 동면하다 보니까 알을 또 따뜻하니까 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때 아닌 봄에 3월 달에 그때는 우리가 방역을 안 하잖아요. 모기를 잡으려고 안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많지가 않으니까. 근데 아파트 단지의 창에 아주 새까맣게 붙어있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모기들이 사람을 물지 못해요. 왜 그러면 완전하게 기능이 잘 발달 안 돼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뭐라 하냐면 지하진모기가 최근 들어서는 도시에 뉴슨스 대표적으로는 찾아라 그러면 어떤 거 찾나요? 도시에서 서울이나 도시 이런 데서 도시에서 뉴슨스 곤충 찾아라 그러면 깔 닦고 찾는 것이 아니고 지하진목이에요. 알 수 있겠죠? 이게 시대에 따라서 시험들이 조금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귀뚜라미도 깔 닦고 그 다음에 아니 귀뚜라미도 깔 닦고가 아니라 귀뚜라미도 뉴슨스고 불쾌곤충이고 그럼 질병을 직접 옮기는 것이 아니고 불쾌가 기분 나쁘고 냄새 피우고 이러는 거다 이 소리죠. 그리고 뭐가 되냐 그러면 서울에나 도시에는 지하진모기가 대표적인 뉴슨스예요. 이거 잘나는 거다 이 소리죠. 보면 되고 그러면 또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지금 뉴슨스에 깔 닦고 그랬더니 질병을 옮기지 않는다 그랬더니 596페이지 7페이지 알러시성 질환에 거기 박혀도 있고 깔 닦고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깔 닦고는 거의 뭐로 보는 거예요? 그 양으로 본다 그러면 다 뭐가 돼요? 뉴슨스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알러지를 유발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을 수가 있지만 다 뭐가 된다고 질병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또 질문할 것 같아서 한 거고 중요한 건 아니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깔 닦고는 뉴슨스의 대표적인 거. 그럼 오늘은 곤충학을 몇 가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매개곤충 방제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공중보건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